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이 한마디가 참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걸러주었어요. 심한 말도 많이 들었고요. 니네 부모도 너를 버렸다. 넌 사랑받을 자격 없다. 재수없는 년 등등. 참 심한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랐네요. 제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도 보통은 동정심에 기초해 있더라고요. 이런 제게도 부모님은 계십니다. 조금 늦은 나이였던 중학교 1학년 때 지금의 부모님은 저를 가슴으로 다시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셨어요. 새 부모님이 생긴 이후로는 금전적이나 정신적이나 부족함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물론 가정 안에서요. 저는 초등학교 때 사회성과 최초 인간관계의 설립 시기에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오랜 따돌림과 괴롭힘, 지속적인 왕따를 당했습니다. 저는 통칭 엄마 아빠 없는 애로 불리며 친구들에게는 왕따를, 선생님들께는 은근한 무시를 당했어요. 그때는 촌지가 존재했던 시기였으니 부모님이 없던 저는 당연히 촌지 같은 걸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으나 반장 같은 건 한 번도 못 해봤고 활동 등에서 선생님들은 저를 무시하고 배제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모조리 이런 것뿐이라 자격지심도 우울함도 가늠하지 못할 만큼 쌓였습니다. 애정 결핍도 심했고요. 고아원 내에서도 힘이 약하고 목소리가 작았던지라 제 몫을 못 챙기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습니다. 딱히 저를 돌봐주고 안쓰러이 여기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때쯤부터 자살기도와 자해도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부모님께서 저를 데려다 사랑과 관심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한결같은 큰 애정과 사랑은 정말 달콤했었어요. 그러나 집안에서 한정될 뿐이었습니다. 다시 학교로 가면 절 무시하고 괴롭히는 친구들과 저 자신을 좀먹는 우울 및 정신병, 입양하라며 손가락질하는 주변 사람들,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안과 밖이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착한 아이인 척, 행복한 척 웃으며 살았고, 밖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공부를 했습니다. 높은 성적으로 양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의 이유를 근거하려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양아버지의 근무지 변경으로 저는 초중학교를 보내던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기는 고등학교 입학 직전쯤이더군요. 부모님은 친구들과 떨어질 절 걱정하셨지만 저는 웃는 낯으로 괜찮다고, 엄마랑 아빠랑 함께 가면 다 좋은 곳이라며 학교는 새로 적응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매우 좋아하셨고요. 약간의 죄책감이 일렁났습니다. 아마 이때쯤부터 양부모님을 진짜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착한 아이를 연기해야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순수하게 걱정하시는 표정으로 제 친구 관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분들은 나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엄마와 전 먼저 옮겨갈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엄마와 둘이 제 방과 집 인테리어를 꾸미고 가구를 사고 제 옷을 사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엄마에게 많이 마음을 열었고요.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새로운 집으로 들어오시고 근무지도 완전히 변경되셨고 저도 새로운 학교로의 입학을 준비하며 교복을 마쳤습니다. 엄마는 제가 새로운 친구들과 빠르게 친해지기 위해 소외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학교 근처 학원을 끊어주었습니다. 그 학원에서 저는 같은 학교를 진학할 친구 2명을 만났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입학식이 지나가고 학원에서 친해진 2 친구와는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2 친구 중 1명은 교실에 중학생 때부터 친하던 친구가 있어 저희 4명은 고등학교 내내 붙어 다녔고요. 이과 중점 학교라 문과 여자반은 하나뿐이라 3년을 내리 한 반에서 비밀 없이 공부하고 수다 떨고 같이 놀러 다니며 지냈습니다. 집에서도 확 밝아진 제 모습에 덩달아 좋아하셨고요. 행복한 시간들은 하염없이 흐르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눈치 보랴 상황에 회피하느라 열심히 공부했던 덕에 꽤 좋은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친구들과 또 부모님과 각각 축하 파티를 하며 한껏 행복에 빠졌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던 날 고등학교로 진학하던 순간부터 여태껏 제 곁에서 절 믿어주고 함께해준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나는 입양하라고. 우리 부모님은 날 버렸다고요. 나는 너희를 만나기 전까지 부모도 버린 년, 재수없는 년 소리를 들으며 자라. 자격지심과 애정 결핍에 너무 괴로웠고 우울했는데 너희들 덕에 다 괜찮아졌다고. 지금의 부모님 덕에 행복하다고요. 친구들은 제 긴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이제야 했어?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너 어딘가 힘들어 보였는데 그게 이런 이유였구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내 친구 해줘서 고마워. 너무 사랑해. 한 명은 끄끄거리느라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제 소중한 친구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면서요. 그러다 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친부모님이 궁금하지 않느냐고요. 궁금은 하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믿기도 해. 만나게 된다면 정말 미웠다고, 원망한다고, 나를 버린 이유가 뭐냐고 쏘아붙이고 싶어. 나 진짜 힘들었거든. 엄마 목소리도 아빠 얼굴도 전부 기억나는데 찾을 수가 없어.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 정말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던 품이 흐리게 떠올라서 너무 괴로워. 아주 가끔 말이야. 사실 그 품이나 목소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꿈처럼 맴돌아, 계속. 그리고 흐린 뒷말을 붙였습니다. 그래도 나아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을요.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한바탕 더 눈물바다를 열었네요. 아무튼 대학으로 입학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친구들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휴학 한 번 없이 성실히 임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아버지의 친구분이 하시는 회사의 면접을 보고 입사했고요. 낙하산 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당히 면접과 자소서를 제출했으며 모든 과정은 블라인드로 진행되었습니다. 혜택을 본 것이라면 그 회사의 신입사원 공채를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 정도? 그 정도는 취업에 관심이 있으면 모두 알 수 있는 정도였죠. 무튼 입사 후 업무를 배우고 많은 일들에 부딪히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회사의 사장님 아들, 즉 저희 아버지 친구분 아들과는 좋은 관계로 발전했고요. 그 친구도 저와 같이 공채를 통해 입사해 함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야근을 하고 출퇴근을 하며 호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남친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진 최근에 알았고요. 그렇게 잔혹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흔적이 제 손목에 가득하지만 거짓말처럼 고등학교 이후로는 행복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남친과의 연애는 순탄히 진행되었고 저희는 결국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 인테리어를 위해 여기저기 업체를 알아보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혹시 땡땡땡 씨 전화 맞나요? 이유 모를 익숙한 목소리. 잊고 있었지만 지울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엄마가 맞냐 물었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에 저는 순간 핸드폰을 놓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저를 안아주었고 저는 급히 휴대폰을 들어 근처 카페 주소를 찍었습니다. 남편은 제 가정사를 모두 알고 있었기에 짧은 제 설명에도 제 손을 꽉 잡아주며 함께 나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카페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기억보다 더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새어있던 제 친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축 아래 두 분의 앞에 자리했고 두 분은 제 친부모님은 절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며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요. 친부모님을 다시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는데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작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물음만을 던졌습니다. 나 왜 버렸어요? 낮고 마른 음성이 조용한 카페를 돌았습니다. 친어머니는 나의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리셨고 친아버지는 그 등을 두드리며 바람막이의 왼쪽 팔 부분을 걷어내셨어요.
그곳에는 손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두 분은 저를 낳을 때부터 부유한 편은 아니셨고 아버지는 공장에,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그럭저럭 살아가셨대요. 선물처럼 태어난 절 보물처럼 아끼면서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엄마 아빠 하며 걸음마를 시작하고 해사하게 웃을 때쯤 아버지는 공장에서 손 한쪽을 잘렸고 해고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빈번히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하시네요. 어머니의 외벌이에 의존하기엔 제가 너무 어렸고 모아둔 돈은 없었으며 치료비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게가 안정될 때까지 아주 잠시만 맡겨달라며 마지막 방편으로 고아원을 찾았고 아버지의 손이 어느 정도 아물어갈 때쯤 어머니의 암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참 기구한 운명이다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로 인해 저를 찾아올 날이 하루하루 미뤄지고 결국 완치하신 후 절 찾았을 때 이미 입양된 후라고 하네요. 제가 지옥 같은 시간을 겪을 동안 친부모님도 참 힘든 일이 많았구나 싶었습니다. 저를 되찾을 방법을 구하며 두 분은 죽자사자 돈을 버셨다고 해요. 그러다 찾게 된 것이 인테리어 업체였고 그곳에서 기술을 배워 밤낮 없이 일을 해 번 돈으로 가게를 차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직원도 꽤 많이 둔 가게로 많이 성공하셨다네요. 그러다 우연히 인테리어 상담 신청을 한 제 이름을 보고 혹시 해서 연락을 하셨다고 했어요. 8번이나 연락했지만 절 찾는 것엔 실패했고 이번이 9번째였다고 합니다.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이 괜찮아졌지만 가슴 깊숙하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에게도 버려진 년이란 말이요. 저는 친부모님께 절 가슴으로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 지금은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도 잃었다 말하고 우선 지금의 부모님께 친부모님이 찾아왔다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친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을 알고 본인들이 직접 가 제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며 확인하신 후 예쁜 딸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왕래하며 지내자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어요. 친부모님은 귀한 딸 키워주시고 마음으로 낳아주셔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하셨고요. 그 후로 두 부모님은 자주 만나 이야기도 하시고 제 사진도 돌려보시며 좋은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아버지와 양아버지는 우연히 같은 취미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주말마다 만나 함께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십니다. 뭐 두 부모님이 잘 지내면 저는 좋은 일이죠. 버림받은 줄 알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저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아픈 기억을 순식간에 지울 순 없지만 어린 시절 못 받은 애정과 사랑,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이제 행복한 일만 겪으며 지내려고요. 저도 아이를 낳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줄 겁니다. 양부모님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를 되찾은 친부모님이 매일 아침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로 문자를 주시는 것처럼 아주 꾸준히 사랑한다는 말로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거예요. 저도 이제는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